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부력 봐보겠습니다. 부력은 조금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부력이 정확히 왜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해서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부력이 근본적으로 정체가 뭔지 좀 알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부력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데, 풍선이 물에 뜨죠. 왜 뜨지? 지구가 잡아당기는데 왜 물에 뜰까? 철은 가라앉아,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근데 얘는 왜 물에 뜨냐 이 말이야. 그리고 어, 무거워서 그런가? 무거우면 가라앉나? 근데 그 무거운 배는 말 이상하네. 배를 떠다니까 무거운 배가 어떻게 물 위를 떠다니까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무거운 배가 대체 어떻게 물 위를 떠다닐까 같은 이런 궁금증. 그리고 헬륨 풍선은 다른 풍선들은 다 가라앉던데 얘는 왜 하늘 위로 올라가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 궁금증이 부력에 대해서 잘 알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과학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맨 처음에 풍선이 헬륨 풍선이 있다고 칩시다. 헬륨 풍선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겠죠. 분명히 이렇게 중력이 있을 텐데 얘가 어떻게 운동해요? 하늘 위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알짜임이 아랫방향이면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랫방향이 아닌가 보다. 알짜임이 어느 방향이어야 위로 떠요? 윗방향이어야 하잖아요. 그 말은 이 중력보다 더 강한, 나도 잘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떠오르려는 힘이 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이게 정체가 뭘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얘를 밀어주는 애는 없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일단 정체는 모르지만 떠오르려는 힘이니까 이 부자가 떠오를 부라는 한자예요. 일단 이름을 붙여줍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왜인지 모르겠는데 중력보다 더 강한 부력이라는 게 반대 방향으로 있어. 이게 뭘까? 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은 분명 원인이 있다는 거야. 누군가 이 풍선을 위로 밀어주고 있다는 거야. 이 풍선 주위에 뭐가 있나? 바로 공기들이 있을 겁니다. 공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럼 이 공기들이 얘를 때려서 밀어주는구나가 부력의 정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부력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세상 모든 물체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좀 얘기했었죠. 그 알갱이가 많고 적은 걸 질량이라고 한다고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물 알갱이, 공기 알갱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기 알갱이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분명히 존재해요. 후 하고 바람 불면 느껴지잖아, 피부에. 이 알갱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마구마구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움직인다는 거는 움직이다가 어딘가에 부딪히면 힘을 가할 것이다. 돌멩이를 던지면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힘을 가하잖아요. 돌멩이 같은 게 부딪히듯이 이 공기 알갱이들도 주위 물체들에게 마구마구 부딪히면서 힘을 가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 부딪히는 힘이 바로 부력의 정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해하는 게 좀 쉽진 않아. 자, 지금 좀 징그럽지만 물 알갱이를 제가 표현해 본 거예요. 어떤 물통에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는 걸 표현한 건데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쳐봐요. 이 물체는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아래로 중력을 받을 거고 이 중력 때문에 물체는 가라앉을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물 알갱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멈춰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마구마구 때릴 겁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다다다다다다 물 알갱이들이 부딪히면서 뭔가 위로 떠오르는 힘이 있지 않을까? 이게 부력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잘못된 점이 뭐다? 물 알갱이는 밑에만 있지 않아. 위에도 있거든요. 그 말은 위에서도 아래를 때려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위에 있는 알갱이나 밑에 있는 알갱이나 똑같은 물 알갱이고 아래에 있는 알갱이가 위에 있는 애보다 더 센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위에서 아래를 때리는 힘이나 아래에서 위를 때리는 힘이나 서로 똑같기 때문에, 근데 방향이 어때? 반대죠. 상쇄, 상쇄, 상쇄. 다 상쇄돼서 부력이랑 그 뭐야 이거? 다 상쇄되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금 뭐지? 하고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걸까요? 지금 이 그림에서 부력이 대체 뭐지? 바로바로 그냥 쟤는 지금 그림이 어떻게 달라요? 물 알갱이가 아래쪽에 갈수록 더 빽빽하고 위로 갈수록 더 듬성듬성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중력 때문에. 이 물 알갱이들도 중력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는 물 알갱이가 더 빽빽하고 위쪽은 조금 듬성듬성. 아래쪽부터 물 알갱이가 채워지기 때문에 이런 개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보이진 않아요. 물 알갱이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엄연한 개수 차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개수 차이가 뭘 만들어내느냐? 아래에서는 더 많은 알갱이들이 때려줄 거고 위에서는 알갱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때려준 알갱이가 개수가 적을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하다라는 걸 생각해도 괜찮아요. 공기 알갱이도 아래쪽에 있으면 더 빡빡하니 많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면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공기 알갱이가 적어서 우리가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높은 산 위로 올라가면. 그리고 이거는 이런 물 한 컵에서도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화살표들은 뭐냐? 아래에서 위를 때려주는 힘 화살표들을 모아놓은 거고, 이거는 위에서 아래를 때리는 힘 화살표를 모은 거예요. 이게 훨씬 길죠? 그럼 이거를 더하면 남는 화살표는 이걸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을 뭐라고 한다? 부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짜 부력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중력이 있으면 아래에서 때려주는 물알갱이, 위에서 때리는 물알갱이의 힘,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이런 부력이란 게 생길 수밖에 없다. 즉 정리하면은 중력 때문에 아래쪽에 알갱이가 더 많이 쌓이고 위에는 알갱이가 별로 없어서 이 개수 차이 때문에 바로 부력이란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부력이란 건 누가 누구를 때리는 거야? 알갱이가 물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뭐 이 노란색 물체든 검은색 물체든 그 물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 왜? 때리는 건 알갱이니까. 그래서 알갱이가 뭐 예를 들면 여기 몇 개, 6개의 알갱이가 아래에서 위를 때려주고 위에서는 3개의 알갱이가 때려주면 이 물체가 뭐 까만 물체든 노란 물체든 부력의 크기는 어때요? 같습니다. 근데 중력은 어떨까 얘들아? 중력은 알갱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체가 얼마나 질량이 크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노란 물체보다 검은 물체가 더 질량이 크다면 중력이 더 세겠죠. 그래서 부력이란 거는 이 물체의 종류랑 상관이 없어요. 이 알갱이들이 오히려 누군지가 중요하겠지. 이 물알갱이가 아니라 공기 알갱이였으면 물에 비해서 공기는 가벼우니까 이 부력이 좀 약해지겠죠. 이런 부력이라는 거는 물체가 어떤 종류냐에는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력은 같아도 중력이 서로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검은 물체는 어떻게 될까? 중력이 더 세니까 아래로 떨어질 거고, 이 노란 물체는 부력이 중력보다 세니까 떠오를 거다. 그래서 어떤 물체는 떠오르고 어떤 물체는 가라앉냐, 그거는 이 두 물체가 종류에 따라서 중력이 이렇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력이 같아도 중력이 다르면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가라앉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스티로폼이라 치면은 스티로폼은 되게 가벼우니까 중력이 되게 약하겠죠. 그럼 부력이 훨씬 세니까 위로 훅 떠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부력이란 건 그러면 어떨 때는 크고 어떨 때는 작아지냐? 자, 이렇게 물체를 위아래로 쭉 늘려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더 깊은 곳으로 내려왔으니까 더 빽빽한 알갱이들이 있을 거고, 위에는 훨씬 더 듬성듬성할 거야. 그럼 아까에 비해서 더 빽빽하고 덜 빽빽하니까 차이가 더 극명해지겠죠. 더 차이가 세지겠죠. 그럼 이때는 부력이 훨씬 더 세지는 거예요. 옆으로 늘어나면 어떨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잠깐만.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자, 봐봐요. 자, 우선 부력이라는 거는 물 알갱이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잠겨있는 물체를 때리는 거라고 했어. 그리고 아래로 올수록 알갱이들이 어떻다? 더 많이 있다. 여기에 이렇게 빽빽하면 여기는 조금 덜 빽빽, 위에는 덜 빽빽.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무슨 색으로 할까? 파란색. 자, 여기에 이만한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물체가 있어. 그럼 이 물체는 아래 입자가 몇 개? 알갱이가 몇 개? 3개. 위에는 알갱이가 몇 개? 2개. 그러니까 3명의 알갱이가 아래에서 위로 때려주고 2개의 알갱이가 위에서 아래로 때리니까 이 물체는 3 빼기 2는 1. 1만큼 위로 떠오르려는 힘 부력을 받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3대 2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물체가 옆으로 더 옆으로 긴 물체가 있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는지 봐봐. 3대 2로 빽빽함의 정도의 비율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또 3개, 또 2개가 있죠. 그럼 이번엔 부력, 이 옆으로 늘어난 물체가 받는 부력은 어떤지 생각해보면 여기에도 3개, 2개, 총 몇 개? 6개가 아래에서 위로 때려주고 위에는 4개의 알갱이가 위에서 아래로 때려주니까 6 빼기 4는 2. 즉 옆으로 물체가 더 늘어나도 부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진다는 겁니다. 부력이 1이었던 게 2가 됐죠. 옆으로 물체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부력이 더 세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는 뭐였지? 위아래로 깊어지면 왜 부력이 세진다? 위에는 입자가 개수가 더 적고 깊어지면 입자 개수가 더 많으니까 그 차이가 더 커져서 부력이 세지는 거고, 옆으로 늘어나면 그냥 때리는 개수 차이 자체가, 비율은 똑같은데 개수 차이가 많이 늘어나서 부력이 세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커지든 옆으로 커지든 그냥 이렇게 커지기만 하면 부력이란 거는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력이라는 거는 많이 이 말을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많이 잠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라앉는다라는 말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수정할게요. 부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많이 잠겨 있으면 됩니다. 많이 잠겨 있다는 게 뭔 말이냐면 물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물이 있으면 상자가 어떤 물체가 이만큼 잠겨 있는 거랑 요만큼 잠겨 있는 거랑 누가 더 많은 부력을 받냐 하면은 알갱이로 생각해 보면 이쪽 깊이의 알갱이보단 요 더 깊은 곳의 알갱이가 어떨까? 더 빼곡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때려주는 개수가 어때요? 오른쪽이 더 많죠, 위쪽보다. 맞아요. 부력이란 거는 이렇게 더 많이 잠겨 있을수록 더 세지는 거예요. 더 아래쪽에 깊이 있는 알갱이들이 때려주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잠겨 있는 물체랑 이렇게 깊이 잠겨 있는 물체랑 얘가 더 부력을 많이 받겠네요. 왜냐면 더 깊이 있으니까 요 더 빽빽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물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갱이가 빽빽해지는 게 거의 일정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물 알갱이가 빽빽해지는 개수가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나서 물체가 여기에 잠겨 있으나
여기에 잠겨 있으나 봐봐, 여기에 있는 물체는 아래에서 두 개의 알갱이가 때려주고 위에서는 한 개의 알갱이가 때려주니까 2 빼기 1 1의 부력을 받는다 치면은 더 깊어진다 쳐도 그 비율이 되게 일정하게 늘어나니까 여기는 3개가 때려주고 2개가 위에서 아래로 때려주니까 3 빼기 2는 1. 더 깊어져도 4 빼기 3은 1. 여기에 물체를 놔도 5 빼기 4는 1. 그러니까 일단 다 완벽히 잠기면, 물체가 완벽히 다 잠기기 시작하면, 그게 깊이 잠겨있든 덜 깊이 잠겨있든 받는 부력은 똑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잠겨 있다면은, 깊이 잠겨 있든 얕게 잠겨 있든 받는 부력은 어차피 똑같다. 단지 차이가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일부분은 잠겨 있지 않고 일부는 잠겼을 때 보면은 요 부분만 물에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잠긴 부피가 얼마나 크냐가 부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뭐 이만큼. 근데 이렇게 일부분만 이렇게 살짝 잠겨 있다. 그러면 잠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이 부분밖에 안 되죠. 그럼 얕으니까 여기는 알갱이가 별로 없어서 뭐 이 정도밖에 안 때려주니까 부력이 약하고, 깊게 들어가면 부력이 세고.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해도 되겠죠. 이렇게 잠겨 있으면 얘랑 비교해 보면 어떻다? 얘는 이렇게 많이 입자들이, 그러니까 같은 깊이여도 여기엔 때려준 입자 개수가 적고 여기 입자 개수가 많으니까 얘가 더 부력이 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엄청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이 잠겨있는 부피가 얘가 더 크죠. 여긴 잠겨있는 부피가 작죠. 그래서 잠겨있는 부피로 구분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좀 더 깊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을 때는 이 알갱이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문제를 풀거나 그냥 누가 더 부력이 세지를 보려면 그냥 물에 얼마나 많이 잠겨 있어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오케이? 부력이 크다 작다 라는 걸 판단하려면 많이 잠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물에 잠겨 있냐, 그 잠긴 부피가 부력의 크기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 보면은 자,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얘도 떨어질 거예요. 얘는 안 뜨고 얘는 떠오르네. 왜 떠오르냐 하면은 뭐를 보면 된다. 이 물에 닿는 순간 물 알갱이들이 이 상자의 아래 바닥을 마구마구 때리면서 떠오르게 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덜 깊이 잠기면 어때요? 물 알갱이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부력이 약한데, 그러면 알짜임이 아랫방향이니까 얘는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을 거예요. 그럼 가라앉으면서 더 깊어지니까 더 많은 알갱이들이 더 때리게 되면서 부력이 늘어나다가 중력이랑 같아지는 위치에서 이렇게 멈출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얘는 어때? 얘는 왜 못 떠올랐을까 하면은, 얘도 같은 깊이만큼 잠겨도 같은 깊이만큼 잠겼지만 부력이 차이가 많이 나죠. 왜 많이 차이 나냐? 얘가 옆으로 더 길잖아.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알갱이들이 얘를 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깊이가 같아도 부력이 약한 거고. 그럼 더 깊어져 볼까? 최대한 깊어져 봤자 완전히 다 잠기면 얘가 이제 최대로 부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든 부력의 크기는 똑같아. 아까 얘기했죠. 비율이 같기 때문에. 최대한 알갱이들이 마구마구 때릴 수 있는 상황까지 와도 중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력이. 그럼 얘는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물에 떠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크기가 좀 더 크면 되겠죠. 이렇게 잠겨있는 부피가 이렇게 크면은 부력이 세죠. 슝. 그래서 물에 많이 잠길 수 있도록 부피가 커지면 될 텐데,
일반적으로는 그럼 얘 부피를 잠깐만 어떻게 키우더라. 뭔가 부피를 키워도 부피를 키우면 부력이 세지겠지. 근데 왜 잠깐만 올라가자. 자, 이게 물에 자꾸 가라앉아서 짜증나. 얘가 물에 떴으면 좋겠어. 좋아. 다시. 자, 이 물체는 지금 물에 가라앉죠. 얘가 물에 떴으면 좋겠어. 부력을 키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피를 마구마구 키워. 근데 물에 안 뜨죠. 부력이 세졌는데 왜 물에 안 뜨지? 그 말은 얘가 크기가 커지면서 뭐도 같이 커진다. 요 중력도 같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봐봐요. 쬐끔했을 땐 중력이 작은데 부피를 키우니까 중력도 어떻게 돼? 당연히 같이 커지죠. 왜냐면 부피가 커졌다는 거는 알갱이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거고, 그럼 질량이 당연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력이 커진 만큼 중력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물에 뜨지 못하겠네. 그래서 물에 뜨는 물체랑 가라앉는 물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 그래서 크기에 비해 가벼운 물체, 예를 들면 스티로폼 같은 애들은 크기가 되게 크지만 1.5kg밖에 안 되죠. 이런 애들은 크기는 엄청 커서 부력은 되게 큰 편이지만 중력은 되게 작아서 떠오를 수 있는 물질인 거고, 벽돌 이런 애들은 어때요? 보면 같은 크기일 때 벽돌이랑 스티로폼이랑 크기는 같은데 얘는 1.5kg고 벽돌은 크기가 20kg죠. 크기에 비해서 무거운 애들은 이렇게 크기를 크게 해서 부력을 크게 해도 그만큼 질량도 크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쇠 같은 철 이런 애들은 물에 뜰 수가 없을 텐데 크기에 비해 되게 무겁잖아. 배는 어떻게 떠다니냐 하면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렇게 배가 있으면 이 배의 속도 다 단단한 쇠 같은 걸로 채워지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껍질만 단단한 쇠로 만들고 이 안쪽을 이렇게 비워두면 됩니다.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를 마치 공기로 채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릴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배라고 치면은 이 안에를 텅텅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엄청 무거운 철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철이 꽉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껍질만 채워져 있으니까 크기는 엄청 크지만 실제로는 가벼운 거죠. 가볍다는 건 중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다는 거고, 근데 크기를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껍질로만 써서 크기를 덩치를 엄청나게 키우면 부력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부력은 엄청나게 세질 수 있다. 그래서 부력이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도 이런 꼼수를 쓰면 크기만 덩치만 크게 하는 거야. 속을 텅텅 비워서. 이러면 부력은 세게 하고 중력은 약하게 해서 물에 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거 나중에 중2 때 배울 거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부력이라는 건 정체가 뭐다? 이런 알갱이들이 때리는 힘이다. 그래서 이 알갱이라는 건 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에도 있고 어디에나 다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물에 빠져 있지는 않고 공기에 빠져 있잖아요. 공기에 빠져 있으면 공기 알갱이들이 우리를 마구마구 때리겠죠. 그럼 공기에 있어서도 부력을 받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